안녕하십니까. 대치메카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창인 선생입니다. 항상 저 메카 설명회 때 제가 나오는 설명회는 제가 항상 첫 번째였는데 오늘은 세 번째에 나오게 됐네요. 어쨌든 저 긴 시간 동안 지금 계속 설명회 듣고 계시는데, 예, 저희 국어 좀 더 확실하게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지금 이번 수능 시험에 나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최대한 빨리 그 요점만, 핵심만 간단히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자,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고요. 지금 이제 이런저런 학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대치에서 지금 나온 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고3 국어하면 떠오르는 선생님 중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여기 저희 이력 보시면 알겠지만 2년 연속 2강 모의사 파이널 대치에서 항상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능 시험 시작할 무렵에는 대부분 이제 인간 강사님들 많이 찾아가세요. 그런데 여름방학 이후에는 항상 저를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실전에 가장 강한 수업이다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머님들은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름방학 이후에 이제 제발 좀 우리 아이 좀 어떻게 성적 좀 올려주세요 찾아오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일찍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점수를 끌어올려 드릴 테니까 오늘 설명회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겨울방학 때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TV 언론 통해서 많이 보셨죠? 2022학년도 지금 수능이 한간에는 불수능이 아니라 용암수능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핫하고 뜨거워서 용암수능이라는 말까지 있는데, 진짜 어렵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시험은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정도가 지났잖아요, 벌써.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이제 다른 학원에 계시는 입시연구소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니까 이 국어가 그렇게까지 어려웠나.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수능 당일날 컷 올라온 건 대략 80 후반에서 90 초반 정도로 다들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따가도 지금 컷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생각보다는 무척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원인을 조금씩 하나씩 좀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컷을 보면 이제 화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써드릴게요. 6월 평가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6월 평가원. 6월 평가원은 몇 점이 나왔냐면 화법과 작문이 1컷이 90, 언어와 매체가 86이 나왔습니다. 1컷이. 그러니까 6월 평가원 여기는 이 점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평가원에서 생각해보다는 것보다는 점수가 좀 적게 나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러니까 그 난이도가 보통 한 2.3점, 92에서 93점 정도 나온다고 이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점수가 좀 떨어지길래, 확실히 이제 그 코로나가 영향이 큰가 보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단군 일의 최악의 어떤 학력 수준. 그러니까 실제로 학원도 몇 달을 못 가고 학교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니까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게다가 무슨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좀 낮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9월 평가원은 아마 평가원이 좀 더 문제를 쉽게 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난이도를 한번 보고 좀 조정하고 싶었는데 이게 9월 평가원은 오히려 점수가 튀었어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 100이고 언어와 매체가 96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쉽게 출제됐다가 아니라 시험을 보는 구성원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9월 평가원이 쉬운 것도 쉬운 거지만 여기에 뭐가 꼈냐면 역대 최다 인원의 재유생입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고3을 이제 1년 동안 이제 지내시면서 가장 먼저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더라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재유생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분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아이보다는 수능 경력이 어쨌든 1년, 2년 더 많이 공부한 그런 친구들이 끼게 되고, 그러면서 9월 평가원 성적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난이도를 좀 더 낮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9월이 아니라 6월쯤에 성적에 맞추어서 수능에 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난이도를 조금 올린다고 올린 것이 일단 첫 번째, 난이도를 실패했죠.
그러니까 1컷이 지금 현재 예상은 84와 82입니다. 그러니까 84와 82란 얘기는 6월보다도 한참 더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원래 6월이나 9월보다 수능이 컷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 못하는 8등급, 9등급의 재학생 애들은 결국 시험장에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의 밑을 깔아주던 친구들은 결국 시험장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곳에는 여기 재수생 말고도 대학을 다니고 있는 반생들도 똑끼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성적이 더 올라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성적이 이렇게 내려갔다? 일단 첫 번째, 저는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 이제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조금 내려 쓰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비단 그냥 시험이 어려워서 컷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시간에 대한 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 때 이제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좀 해야 되냐면 결국에 여기는 이 시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자, 왜 시간 조율이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이번 시험에서 높았어요. 이따가 제가 오답률 보여드리겠지만 원래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 같은 선택 과목은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게 물론 문법 문제 한두 문제는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하지만 화법과 작문은 들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선택 과목에 대한 난이도가 높고 선택 과목에 대한 난이도가 이전 시험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요 시험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이들 커뮤니티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시험이 언제였냐면 2010번인도 수능이었거든요. 그때 2010번인도 수능이 1컷이 84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가 문제였냐면 앞에는 화법과 작문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뉴스에서 무슨 뉴턴의 만유인력이나 어쩌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문학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그런데 실제로 시험장 갔다 온 재수생들한테 이제 재수생들이 실패한 애들이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야 너네 그렇게 그게 문제가 어려웠냐? 너 진짜 과학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어? 아니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과학 문제는 풀지도 못했어요. 중요한 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도 지금 고3이었던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비문학은 풀지도 못했어요.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제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원래 낮다고 생각하고 이걸 먼저 풀고 문학을 풀고 혹은 문학을 먼저 풀고 선택 과목을 풀고 모든 시간을 앞에서 최대한 아껴 쓴 다음에 보통 독서로 가는데 이거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시간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이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연계율이 이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70%였던 게 올해부터 50%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6월 평가원 때는 그 모든 게 거짓말인 것처럼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연계율을 50% 떨어뜨린다고 해놓고 실제 연계율은 70% 정도로 나왔어요. 이 6월 달은. 5월 달은 연계율을 50% 정도로 맞추긴 했는데 그래도 지문 난이도 자체가 쉬웠어요. 그런데 이번 수능은 연계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지문에 대한 난이도는 극대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파이널 때 열심히 EBS 교재만 돌렸던 친구들, 그러니까 연계가 분명히 될 거야. 연계가 되면 나한테 그 연계 때문에 시간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이 확보가 되면 독서를 잘 풀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열심히 EBS를 2바퀴 3바퀴씩 돌렸거든요.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갔습니다. 내신 공부하듯이. 그런데 연계율이 떨어지니 당황하게 되죠. 물론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연계율이 떨어지면 아이들은 현장에서 무조건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분명히 차근차근 읽어가면 되는데 그 당혹스러움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의 결론은 결국에 실전에 대한 경험이 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 기껏 해봐야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3번, 6번이 다 해요. 1학년 때 3번, 2학년 때 3번. 근데 그 모의고사도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뭐 거의 연기 취소 아니면 시험지만 받아가 이런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시간 맞춰 푼 게 채 5번이 안 됩니다. 1학년, 2학년 내내. 그러고 난 다음에 고3 올라와서 교육청 모의고사네, 평가원 모의고사네 해서 모두 몇 번을 보냐면 6번을 봐요. 학교에서 보는 공식적인 모의고사가. 근데 그 6번째 중에서 맨 마지막에는 10월 교육청이나 9월 평가원 정도는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명목하에 한두 번 정도를 또 빠져요. 그러면 결국 3학년 내내 보는 게 한 3, 4번밖에 안 돼요. 모의고사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학원에서 무슨 이감 모의고사네 상상 모의고사네 이런 거 나눠줍니다. 풀어갖고 오라고. 근데 아시잖아요, 어머님들. 그거 숙제 내주면 합니까? 아니면 좀 더 정확히 물어볼게요. 하긴 하겠죠. 시간을 안 맞추고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물 마시러 나오고 중간에 엄마한테 뭐 물어보러 나오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TV도 보고 하다가 학원 갈 시간 되면 학원 가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제대로 연습한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모의고사를 풀어가봐야 아무도 검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머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치동에 있는 이 고3 대형 강의들은 보통 50명, 100명 합니다. 그러면 한 강의실에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게 지금 대대로 지금 과제를 해왔는지 이 과제를 통해서 아이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약점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점수가 나올 리가 없죠. 실전 경험은 떨어지고.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은가. 자,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일단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요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 고민 많이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학 매체냐, 화법과 작문이냐, 분명히 언어학 매체가 점수상은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점수상은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애가 언어학 매체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것도 제가 지금 감이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이게 점수가 유리하다는 게 왜 유리하냐면, 언어학 매체 아까 얘기했던 건 84가 1컷이고 82가 1컷이니까 실제로 한 문제 정도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언어학 매체가. 한 문제를 더 틀려도 1등급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선택하기 리스크가 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점수차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얘가 단순히 공부하기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점수를 채점하는 기준 없이 머릿속에 그냥 얘가 어려우니까 컷이 낮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표준 점수란 말은 들어보셨죠? 그죠? 표준 점수. 그러니까 교육의 수능 가서 나오는 모든 정시의 결과는 표준 점수로 계산이 됩니다. 표준 점수로. 근데 그 표준 점수로 계산이 될 때 공통 과목에 대한 표준 점수를 따로 계산하고 선택 과목에 대한 표준 점수를 따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이 두 개를 더하는 방식으로 표준 점수가 환산이 되고 그 표준 점수에 맞춰서 1컷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84가 1등급이라는 건 84를 맞았으니까 1등급이 되는 게 아니고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 132점 정도 되는데 그 132점이 상위 4%에 해당하니 그 132점을 1컷으로 두면 이걸 원점수로 환산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는 거지 이게 나오면 1컷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개, 아까 제 표를 무시해 보시면 알겠지만 84가 1컷이고 82가 1컷인데 표준 점수는 똑같아요, 132점. 그러니까 표준 점수로 환산하는 점수가 중요한데 이때 선택 과목은 이제 공통 과목이 75점이고 얘가 25점이거든요, 점수상. 근데 그 25점을 그대로 표준 점수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는 이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를 선택 과목에다 가중치를 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아이들의 평균 점수가 있을 것이고 이 그룹의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언어학 매체를 요렇게 요 그룹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 공통 과목의 성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택 비율이 얘가 70% 얘가 30%인데 아무래도 언어학 매체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국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언어학 매체가 점수가 유리한 이유가 이 과목을 선택한 집단의 학생들이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보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만일에 내년에 이 선택 과목 문제 때문에 이제 성적대가 낮은 친구들이 대거 언어학 매체로 유입이 되면 이 점수의 유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언어학 매체를 하면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걸 선택한 아이들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 친구들 성적이 들어와서 이걸 원점수를 조정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학 매체는 공부를 좀 더 잘할 것이니까 여기는 정적이 점수가 좀 낮더라도 1컷이 좀 내려가서 아이가 맞을 수 있는 1등급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절대 이걸 선택해서 불리하고 얘를 선택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한 아이들의 모집단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과목을 어떤 친구들이 선택하면 좋으냐. 첫 번째. 일단 타 과목에 대한 부담이 적은 아이.
아무래도 합법과 작문은 공부할 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이제 자녀분한테 물어보면 합법과 작문 한다는 친구도 많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부하기 싫어서예요. 그냥 공부할 게 없거든요. 문제만 풀어보면 됩니다. 하지만 언어와 매체의 언어는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문학이나 독서에 공부할 시간을 빼고 그 시간에 문법을 할 수는 없어요. 문학도 공부하고 독서도 공부하고 문법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타과목에 대한 부담이 적은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냐면 이과 상위권. 수학을 좀 덜 해도 되니까. 수학은 이미 좀 돼 있으니까 이과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여기는 이 언어 매체를 선택을 합니다. 물론 성향상으로도 문과보다 이과가 좀 더 맞고요. 문법은. 외우고 조건을 대입시켜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니까 계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따지고 문법도 계산입니다. 계산.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은 좀 더 적합하긴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적성이 필요합니다. 적성. 아이의 적성. 우리 아이는 외우는 게 젬병이에요. 무슨 뭐 한국사 뭐 이렇게 사탐 과탐 외우는 과목은 죽어도 못합니다. 그럼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합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친구도 많이 봤거든요. 왜? 외우는 게 싫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했던 애 중에 올해 수능에서 한 문제 틀렸던 친구가 있어요. 문과 여학생인데 이제 학교에서 상위권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관모의사 풀이반을 진행하는데 이관모의사를 10회 중에서 5번을 다 맞았어요. 이관모의사 어려운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모의고사를 5번을 맞았어요. 다 100점 맞았어요. 5번을 100점 맞았는데 이 친구의 선택 과목은 합법과 작문입니다. 근데 내가 왜 합법과 작문을 했니? 라고 했더니 자기 외우는 게 너무 싫대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아이의 적성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점수가 유리하다고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얘가 다 맞고 얘가 다 맞아야 언어 매체가 유리한 거지. 합법과 작문을 다 맞던 아이가 점수가 좀 아쉽다고 언어 매체로 바꿔서 한두 문제를 틀리면 어차피 똑같아요. 맞잖아요. 한 문제 차이인데 한 문제를 틀리면 똑같잖아요. 그럼 합법과 작문을 다 맞는 게 낫지. 괜히 이것 때문에 학습 부담을 누려줘가지고 다른 과목에 문제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의 적성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 이건 당연히 의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내신으로 언매를 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내신으로 언매를 한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아니고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보통 하죠. 내신으로. 2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나 아니면 3학년 1학기 때 내신으로 언매를 한다. 그럼 어차피 내신 공부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유리하죠. 그래서 언매를 한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려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좀 아쉽다 하신 어머님들. 이번 방학 동안에 언매 특강 열심히 보내실 거잖아요. 뭐 과외도 시키실 거고 인강도 듣기 할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난 다음에 3월 교육청 모의고사, 4월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 보고 그때 갖다 바꾸셔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부담된다고 예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아쉬워서 예로 바꾸면 난리 납니다. 6평 전에 선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6평 전 선택 마무리하기 전까지 모의고사가 2번 있어요.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이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 합법과 작문으로 과목을 돌려주시는 게 한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 조건에 들어가신 어머님들은 언어 매체 한번 해보시고요. 만일에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애는 적성이 합법과 작문 같은데 언어 매체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니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겨울방학이 적기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이 마지막 기회예요. 다음 여름에 바꾼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내신 다 끝내놓고 그때 가서 문법하면 되지 않나?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때 되면 늦어요. 문법이 어려워요. 이따 오답률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뭐 이런저런 거 썼는데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첫 번째 선택 과목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준비를 했냐?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오답률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 화면상으로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언어와 매체 오답률 베스트 12위까지인데 독서, 매체, 이거 매체인데 매체도 문법입니다. 문법. 이것도 매체 문제인데 문법 문제였어요. 문법, 독서, 문법, 문학, 독서죠. 이게 다. 오답률 상위는 다 독서입니다. 자, 그 다음. 합법과 작문의 오답률입니다. 독서, 장문 여기 와 있어요. 이게 올해 이번에 선택 과목이 어려웠던 거예요. 장문 여기 와 있으니까. 독서, 장문, 문학, 독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면 전반적으로 지금 독서가 12문제 중에서 9문제가 독서 문제예요. 다. 양쪽 다. 그런데 보시면 선택 비율을 보시면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가 15번 문제가 정답이 2번인데 2번에 정답을 고른 애가 전체 20%밖에 안 돼요. 근데 3번 문제가 43%거든요. 4번 문제가 17%예요.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12%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매력적인 오답이었던 것도 오답이었던 거지만 나머지도 지금 비율이 높죠. 찍은 겁니다. 이건 찍은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찍은 거예요. 3번, 4번 둘 중에 하나 찍은 거예요. 그냥 보니까 3번 좀 적게 나오니까 3번을 좀 많이 쏠린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3번이 약간 정답 같은 느낌이 어떤 함정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찍은 겁니다, 이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독서가 다 상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독서가 어렵다는 이게 나름대로 어떤 환상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렵고 시간적으로 힘들었다. 예.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뭘 하는 게 좋으냐면 어쨌든 문학하고 독서에 대한 완벽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공통과목, 문학과 독서에 대한 완벽한 학습. 그런데 그 완벽한 학습은 뭘 통해서 하느냐? 기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출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은 얼마나치를 보는 게 좋으냐면 가장 적정한 양은 최소 5개년. 왜냐하면 5개년 이전 건 무수능이에요. 시험이 어려워서 사실은 뭐 풀어도 이제 내가 뭘 배워간다는 느낌이 좀 더 적을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선. 그래서 일단 최근 5개년. 불수능이었던 최근 5개년을 풀어야 된다. 그 다음 연도별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이제 기출문제 중에 보면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몇 년 되는 거 말고 문학이나 독서로 나누어져 있는 문학이나 독서로 구분되어 있는 걸 가지고 5개년을 풀어주는 게 좋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학생들이 그냥 풀고 채점하고 해설지 보고 아 그래서 정답이었구나 하고 보통 넘어가요. 왜? 라는 오답 정리가 중요합니다. 오답 정리가. 제가 아이들 뭐 기출문제를 2번 풀라고 시켜요. 한 번 풀라 그러면 한 번 풀어보고 두 번째 풀고 난 다음에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그래요. 선생님 이거 풀어봤는데 답이 기억이 나서 2번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게 정답인지 정확하게 찾아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지문을 풀든 두 지문을 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는 오답을 만들어가는 걸.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은 요걸 매일 꾸준히 중요한 건 매일 한 2에서 3지문씩 꾸준히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풀려가지고 꼼꼼하게 오답 정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얘기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기출문제를 그냥 혼자 풀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줄 겁니다. 물론 대치동에 있는 모든 국어 선생님들이 다 이번 겨울방학 때 기출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세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다른 선생님과 달라서 뭐가 다르냐? 그냥 단순히 읽어주는 내용이 아니라 실전에 가장 적합한 문제풀이 방식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한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읽어주세요. 저는 읽어주는 수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월 교육청도 있고 4월 교육청도 있어요. 당장 모의고사를 3월 달에 보는데 언제까지 준비만 합니까? 그래서 읽어가는 기초도 기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항상 매주 주간 학습지를 통해서 똑같은 문제 유형을 계속 복습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다 홈페이지에서 복습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강의가 제공됩니다. 이따 홈페이지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식전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간 모의고사를 매주 1회 제공을 해주는데 수업을 오면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처음에 와서 문학, 독서를 한 다음에 끝나고 풀었던 학습지와 모의고사를 여기 지금 제가 필수라고 적어놨죠. 필수. 무조건 남아서 오답 정리를 시킨 다음에 다 일일이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면 1대1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가 어디가 약한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 꼼꼼하게 제가 클리닉을 해줄 거예요. 물론 간단한 질문 같은 건 우리 조교가 받겠죠. 뭐가 몰라요 하는 건 조교가 받을 텐데 그 아이들이 와서 뭐가 필요한지는 제가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아이가 모의고사가 푼 게 누적이 되고 풀은 게 누적이 되면 어디가 취약한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에 보자마자 어떻게 취약한 걸 압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취약한 걸 취합해서 개별 취약 문제집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맞춤형 문제집을 나눠서 이건 이제 대형강에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원이 무제한이 아니라 딱 20명 정도만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거고 자료를 제공해 줄 겁니다.
모의고사는 당연히 이감이나 상상 오프라인 모의고사도 제공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 지금 제가 관리 시스템 수업 시스템 나오는데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제 개인 홈페이지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인강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집에서 하는 제 인강을 듣고 수업 나와서 또 제 수업을 듣고 이중으로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성적표도 이렇게 매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가지고 성적표를 어머님들한테는 문자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아이들은 종이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영역별 취약 문제를 다 진단할 수 있도록 다 퍼센테이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머님한테 전달을 해드릴 거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1월, 2월 끝나고 나면 3월 달부터는 내신하고도 결부가 되니까 EBS를 정리할 겁니다. 그때 되면 EBS 전체 내용을 다 제가 인강으로 찍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줄 거고, 그 중에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에 나올 법한 것들을 수업 시간에 해주고, 내신 대비는 내신 처리되면 휴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학교마다 다 필요한 내신 자료들을 주고 그것들을 1:1 클리닉하는 방식으로 내신 대비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한테만 맡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서 그때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1월 2일입니다. 1월이고요. 오후 2시에 대치메가에서 개강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고3 잘 만들어서 국어성을 잘 나오게 만들어 드릴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긴 저희 연락처 있는데 다 크게 적어 드릴게요. 010-7591-8677번입니다. 요게 저희 연구소 번호고, 보통 이제 우리 조교들이 갖고 있는데 요새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현재는 쉬고 있는 중이라 제가 항상 핸드폰을 갖고 다니거든요. 이 3명이 처리와서 연락이 많아서 바로바로 연락을 못 드려도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직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아직 이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이 아니지만 지금 하반기에 가면 항상 반들이 다 마감이 돼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수능 때까지도 절대 학원을 끊지 않고 다닙니다. 보통 9월 넘어가면 수시 쓴다고 학원 그만두는데 저의 마감됐던 반은 끝까지 마감 상태로 끝나요. 그런 실력 잘 믿어주시고 연락 많이 주시면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고3 때 국어성적 나오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요. 학원으로 전화 주셔서 바로 등록 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